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을 꼽으라면 아마 그날이 아닐까 싶어. 아들 준혁이가 집에 찾아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그날 말이야. 엄마, 이 약만 먹으면 다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때 난 그 말을 믿었지.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지. 3년 전 남편을 뇌졸중으로 잃고 1년 전부터는 내 무릎과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아 매일 통증 속에서 살아가던 나였으니까.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비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수술이 무서웠어. 그런데 아들이,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 직접 찾아와 해결책을 가져왔다고 하니 어떻게 의심을 할 수가 있었겠어.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 동생 준서를 챙기고 학교에서도 반장을 할 만큼 모범생이었지. 대학도 좋은 곳에 갔고 졸업 후에는 건강식품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어. 엄마, 우리 회사 제품인데요. 천연 재료로만 만들어서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이미 수백 명이 먹고 효과를 봤어요. 준혁이는 그렇게 말하며 은색 포장지로 곱게 포장된 건강식품을 내밀었어. 포장지에는 생명의 빛이라는 이름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어. 가격을 물었더니 한 달분에 300만 원이라고 했어. 눈이 휘둥그레졌지. 그런데 준혁이가 얼른 말했어. 엄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리고 석 달만 드시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었지. 하지만 병원 수술비보다는 싸다고 생각했어. 무엇보다 아들이 권하는 거니까. 결국 난 통장에 있던 돈을 꺼내 준혁이에게 건넸어. 그게 시작이었어. 지옥으로 가는 문을 내 손으로 연 거였지. 건강식품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까. 신기하게도 무릎 통증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괴롭던 허리 통증도 덜했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플라시보 효과였겠지. 하지만 그땐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 준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찾아왔어.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효자가 된 것처럼 자주 오더라고. 그것도 좋았어. 아들 얼굴 자주 보는 게 어느 엄마가 싫겠어. 엄마, 어때요? 좋아지셨죠? 그래, 좀 나아진 것 같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봐. 준혁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그럼요. 제가 엄마한테 이상한 거 드리겠어요. 근데 엄마 더 확실한 효과를 보시려면 우리 교회에 한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너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어? 난 놀라서 물었어. 준혁이는 대학 다닐 때부터 종교에 관심이 없었거든. 아니, 오히려 교회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미신을 믿는다며 비웃곤 했어. 아,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아니고요. 생명의 빛 센터예요. 건강과 영성을 함께 추구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명상도 하고 건강 강의도 들을 수 있어요. 엄마 같은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준혁이의 설명을 들어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 혼자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 그래. 한번 가볼까? 좋아요, 엄마. 내일 제가 모시러 올게요. 다음 날 준혁이는 약속대로 차를 몰고 왔어.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는 건물로 데려갔는데 3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어. 입구에는 생명의 빛 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환한 조명 아래 깨끗한 로비가 나타났어. 벽에는 웃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가득했어. 모두 건강해 보였지.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한 여자가 다가왔어. 40대쯤 되어 보이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미소가 참 예뻤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센터의 상담사 박민정이라고 해요. 준혁 씨 어머니시죠?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처음 와봐요. 네.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센터를 둘러보시고 오후에 있는 건강 강의도 들어보세요.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민정 씨의 안내를 받아 센터를 둘러봤어. 2층에는 넓은 강당이 있었고
3층에는 명상실과 상담실이 있었어. 1층에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매장도 있었어. 점심때가 되니 강당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어. 50대부터 70대까지 다들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어. 식사는 채식 위주였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 식사를 하면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아들이 데려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여기 나온 지 6개월 됐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당뇨 때문에 고생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약을 드시고요? 생명의 빛이요. 진짜 효과가 좋아요. 병원에서도 놀라더라고요.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 암이 나았다는 사람, 고혈압이 좋아졌다는 사람, 관절염이 사라졌다는 사람, 모두가 생명의 빛 덕분이라고 했어. 점심 식사 후에는 건강 강의가 있었어. 강사로 나온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의사처럼 보였어.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의 빛센터 건강연구소 소장 김태양입니다. 김태양이라는 이름이 특이하다고 생각했어. 강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현대의학의 문제점과 자연 치유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었어. 현대 의학은 증상만 치료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생명의 빛은 다릅니다. 몸과 마음, 영혼을 모두 치유합니다. 김태양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 그의 말을 들으니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았어. 특히 병원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지. 강의가 끝난 후 준혁이가 다가왔어. 엄마, 어때요? 좋죠? 응. 다들 친절하고 좋더라. 그럼 계속 나오실래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나오시면 돼요. 그래. 그럴게. 난 그렇게 대답했어. 그때만 해도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몰랐지. 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 민정 씨가 개인 상담을 하자고 했어. 선생님, 요즘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좋아진 것 같아요.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고요.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더 확실한 효과를 보시려면 생명의 빛 프리미엄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요? 네, 일반 제품보다 농축된 거예요. 효과가 3배 이상 좋아요. 특히 선생님처럼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프리미엄이 필수예요. 그게 얼마예요? 한 달분에 500만 원이에요. 좀 비싸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 하지만 민정 씨는 계속 설득했어. 선생님, 지금 일반 제품으로는 유지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낫으려면 프리미엄을 드셔야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완치되신 분들은 다 프리미엄을 드셨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게 생각되더라고. 어차피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인데 제대로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알겠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어.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 그 중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서 다음 날 센터에 가져갔어. 프리미엄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포장이 훨씬 고급스러웠어. 금색 상자에 담겨 있었고 알약도 더 컸어. 선생님, 이거 한 달 드시고 나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민정 씨의 말대로 프리미엄을 먹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상한 건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 오히려 처음 일반 제품을 먹었을 때보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 한 달 후 다시 민정 씨와 상담을 했어. 선생님, 어떠세요? 민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 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소가 많이 쌓여 있나 봐요. 그럴 때는 먼저 디톡스를 해야 해요. 네, 몸속 독소를 빼는 거예요. 우리 센터에 디톡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센터에 입소해서 집중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일주일에 1,000만 원이에요. 숙식 포함이고요. 1대1 맞춤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점점 금액이 커지고 있었어. 하지만 이미 600만 원을 쓴 상태에서 포기하기가 아까웠어. 여기서 그만두면 지금까지 쓴 돈이 다 허사가 되는 거잖아.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어. 1,0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 하지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 정도 투자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 무엇보다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효과를 봤다고 했으니까. 며칠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한 거야.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어. 남은 돈은 2,400만 원. 일주일간의 디톡스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힘들었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오전에는 가벼운 운동을 했어. 점심은 물과 과일 주스만 마셨고 오후에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어. 치료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었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특수한 기계에서 나오는 빛을 쬐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였어. 그게 독소를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 일주일이 지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 오히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 몸이 더 약해진 것 같았어. 하지만 센터에서는 그게 정상이라고 했어. 독소가 빠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몸이 약해질 수 있다고. 곧 좋아질 거라고 했어. 디톡스 프로그램을 마치고 2주일쯤 지났을 때 준혁이가 집에 왔어.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어.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우리 센터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완전 치유 프로그램이요. 이걸 받으면 어떤 병이든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정말 네, 이미 1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다들 기적 같은 효과를 봤대요. 암 환자도 완치됐대요. 준혁이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내 무릎과 허리도 완전히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얼마예요? 준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나? 난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 2,000만 원이면 내 통장에 남은 돈의 대부분이었어. 엄마, 비싼 거 알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하면 정말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2,000만 원은 너무 비싸잖아. 엄마,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돈은 나중에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힘들어요. 준혁이의 말이 맞았어. 건강이 최고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잖아. 알겠어. 한번 해볼게. 정말요? 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보장할게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2,000만 원을 인출했어. 창구 직원이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내 건강을 위한 거니까. 센터에 돌아와서 민정 씨에게 돈을 건넸어. 민정 씨는 환하게 웃으며 영수증을 써줬어. 선생님,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이제 곧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완전 치유 프로그램은 석 달 과정이었어. 일주일에 3일씩 센터에 와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는 특별히 제조된 프리미엄 플러스 제품을 먹어야 했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치료라는 게 별로 특별한 게 없었거든. 그냥 명상하고 김태양의 강의를 듣고 다른 참가자들과 경험을 나누는 게 전부였어. 그런데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효과를 봤다고 했어. 한 할머니는 10년 동안 고생하던 당뇨가 나았다고 했고, 다른 할아버지는 심장병이 좋아졌다고 했어. 나만 효과를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 2주일째 되는 날, 김태양과 개인 상담을 했어. 어머니, 아직 효과를 못 느끼시는 것 같네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렇군요. 어머니는 음의 기운이 매우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의 에너지가 잘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음의 기운이요? 네, 어머니는 과거에 큰 트라우마를 겪으셨나 봐요. 그게 어머니 몸속에 음의 에너지로 남아 있어서
치유를 방해하고 있어요. 김태양의 말을 듣고 있으니 남편 생각이 났어. 3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 사실이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음의 기운을 정화해야 해요. 그러려면 특별한 의식이 필요해요. 정화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받으면 음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양의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얼마예요? 500만 원입니다. 또 돈 얘기였어.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거 500만 원 더 투자해서 확실히 낫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알겠어요. 할게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어. 남은 돈은 400만 원. 500만 원을 내려면 부족했어. 고민 끝에 둘째 아들 준서에게 전화했어. 준서야, 엄마가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하세요? 건강, 치료 때문에 그래.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엄마, 무슨 치료예요? 병원 치료예요? 아니, 건강식품이야. 효과가 아주 좋더라. 전화기 너머로 준서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 엄마, 혹시 형이 권한 거예요? 응. 준혁이가 다니는 센터인데 아주 좋아. 엄마, 그거 이상한 데예요. 제가 알아봤는데 그 센터 소문이 안 좋아요. 무슨 소리야? 거긴 정말 좋은 곳이야.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봤어. 엄마, 제발 거기 그만 다니세요. 더 이상 돈 쓰지 마시고요. 너는 몰라.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이 치료를 받으면 다 나을 수 있다고. 엄마, 준서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난 전화를 끊어버렸어. 준서는 어릴 때부터 형 준혁이를 질투했거든. 형이 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어. 결국 집에 있던 금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100만 원을 만들었어. 그 돈으로 정화의식 비용을 냈어. 정화의식은 한밤중에 진행됐어. 센터 3층 특별실에서 나와 김태양, 그리고 보조자 3명이 참석했어. 어머니, 이제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 말에 집중하세요. 김태양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어. 이상한 향이 피어올랐고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렸어. 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어둠이여, 떠나가라. 빛이여, 어머니에게 오라. 김태양은 계속 주문 같은 걸 외웠어. 1시간 정도 그렇게 의식을 진행했어. 솔직히 말하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의식이 끝난 후 김태양이 말했어. 어머니, 이제 음의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앞으로 3일 동안은 집에서 쉬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면 완전히 정화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 똑같은 내 얼굴이 보였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 정화의식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은 그대로였어.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허리도 마찬가지였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인가 계산해봤어. 일반 제품 200만 원, 프리미엄 500만 원, 디톡스 프로그램 1000만 원, 완전 치유 프로그램 2000만 원, 정화의식 500만 원, 총 4200만 원. 거의 내 전 재산이었어. 그런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어. 처음 건강식품을 먹기 시작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았어. 며칠 후 센터에 갔을 때 민정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 민정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이제 그만 다닐까 해요. 민정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투자하신 게 얼마예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그 돈이 다 헛되는 거예요. 하지만 효과가 없잖아요. 그건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반드시 좋아지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그랬어요. 처음엔 효과가 없는 것 같았는데 끝까지 하신 분들은 다 완치되셨어요. 정말요? 네. 선생님도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민정 씨의 말에 다시 마음이 흔들렸어. 맞아.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까워. 조금만 더 해보자. 그날 밤,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어. 엄마, 저 형이랑 통화했어요. 준혁이랑? 네. 엄마가 그 센터에서 얼마나 돈을 쓰셨는지 물어봤어요. 형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형 태도가 너무 이상해요. 무슨 소리야? 준혁이가 뭐가 이상해? 설명하기 힘든데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엄마, 제발 그 센터 그만 다니세요. 저 진짜 걱정돼요. 너는 자꾸 형을 의심하네. 준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엄마, 저 내일 시간 내서 엄마 댁에 갈게요. 우리 좀 얘기해요. 나 내일 센터 가야 돼. 엄마, 준서의 목소리가 절박했지만 난 그냥 전화를 끊었어. 동생이 형을 질투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다음 날 센터에 갔을 때 복도에서 우연히 김태양과 준혁이가 대화하는 걸 봤어. 두 사람은 나를 못 본 것 같았어. 준혁, 이번 달 실적이 좀 부진한데 죄송합니다. 다음 달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얼마나 더 낼 수 있을 것 같아? 글쎄요. 거의 다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 집이나 부동산은 없어? 집은 전세로 사시는 거고 부동산은 없어요. 아쉽네. 자네 어머니 같은 분들이 제일 쉬운 타겟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쭈뼛었어. 타겟. 내가 타겟이라고? 나는 몸을 숨기고 계속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 준혁, 자네는 이번 달에 신규 회원 몇 명 데려왔나? 3명입니다. 겨우 3명? 목표가 10명이었잖아. 자네 실적이 계속 이러면 승진은 힘들어.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조직이 유지되려면 계속 신규 회원이 들어와야 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후, 난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 방금 들은 대화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됐어. 이건 치료가 아니었어. 사기였어. 그리고 내 아들 준혁이가 그 사기에 가담하고 있었어.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어. 믿고 싶지 않았어.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 나를 속였다는 걸. 날 타겟으로 삼았다는 걸. 그날 난 센터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 머릿속이 복잡했어. 준혁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확인해봐야 할까? 결국 준서에게 전화했어. 준서야, 내 말이 맞았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 센터 이상한데 맞아. 너 시간 있으면 엄마 좀 만나줄래? 당연하죠. 지금 바로 갈게요. 준서는 30분 만에 집에 도착했어.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난 준서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어. 김태양과 준혁이의 대화, 내가 타겟이라는 말, 그리고 지금까지 쓴 돈이 4,200만 원이라는 것까지. 준서는 점점 굳어지는 얼굴로 내 말을 들었어. 엄마, 제가 그 센터에 대해 알아본 게 있어요. 준서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 생명의 빛 센터는 사실 정식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태양이라는 사람, 의사도 아니에요. 가짜 학력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네. 그리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천상의 빛이라는 단체인데 사실상 유사 종교 단체예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서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준서가 보여준 서류에는 천상의 빛 단체에 대한 기사들이 있었어. 가짜 건강식품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사기 집단이라는 내용이었어. 그럼 준혁이는? 형은 그 단체의 핵심 간부예요.
제가 확인했어요. 형이 지난 2년 동안 이 단체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아세요? 최소 3억 원이에요. 3억 원.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나 같은 사람들, 절박한 마음으로 건강을 되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서 뜯어낸 돈이었겠지. 엄마, 형한테 속은 사람이 엄마뿐만이 아니에요. 최소 100명은 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전부 전 재산을 잃었어요.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어. 엄마, 이거 신고해야 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준혁이는 형도 처벌받아야죠. 형이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난 고개를 저었어. 아니야. 준혁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해. 한 번 만나서 얘기해보자. 엄마, 형은 변하지 않아요. 이미 2년 동안 이런 짓을 해왔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준서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내 뜻을 받아들였어. 다음 날 준혁이를 집으로 불렀어. 준혁이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왔어. 엄마,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준혁아,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혁이는 소파에 앉았어. 준서도 옆에 있었어. 준혁아, 너 생명의 빛 센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준혁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식품 회사예요. 거짓말하지 마. 난 다 알아. 뭘 아신다는 거예요? 너랑 김태양이 대화하는 거 들었어. 내가 타겟이라고 했지. 내가 얼마나 더 낼 수 있냐고 물었지.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니? 너 나한테서 4,200만 원을 뜯어냈잖아. 효과도 없는 가짜 건강식품 팔아서. 엄마,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거짓말. 의사도 아닌 김태양이 만든 게 무슨 효과가 있어? 그리고 천상의 빛이 뭐야? 유사 종교 집단 아니야? 준혁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알겠어요. 이제 엄마도 아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엄마, 전 후회하지 않아요. 이 일로 전 돈도 벌고 성공했어요. 성공? 이게 성공이니? 사람들 돈 뺏어서 호의호식하는 게 성공이야? 엄마는 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정직하게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엄마도 속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뭐라고? 제가 강요했어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스스로 원해서 돈을 내셨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게 엄마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니. 준서가 벌떡 일어나 준혁이에게 다가갔어. 형, 정신 차려요. 형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요? 너는 빠져. 이건 나랑 엄마 사이의 문제야. 형 때문에 엄마가 전 재산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엄마 욕심 때문이라고요? 그래, 맞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뭔가를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해. 두 형제가 말다툼을 하는 걸 보면서 난 그저 무너져 내렸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어떻게 키운 걸까? 준혁이는 그날 집을 나갔어. 그리고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 준혁이와의 만남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어. 머릿속에서 준혁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정말 그럴까? 내가 욕심이 과했던 걸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난 그저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아프지 않고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서가 다시 찾아왔어. 엄마, 이거 보세요. 준서는 노트북을 펼쳐서 보여줬어. 인터넷 카페였는데 천상의 빛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 이 카페에
엄마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150명 정도 돼요. 난 카페의 글들을 읽어 내려갔어. 모두 나와 비슷한 사연들이었어. 저도 전 재산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제 살 곳도 없어요. 제 어머니가 이 단체 때문에 3천만 원을 잃으셨어요. 이제 병원비도 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암 환자인데 이 가짜 건강식품만 먹다가 병이 악화됐어요. 이제 말기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어.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수백 명이 이 사기 집단에 속아 전 재산을 잃었어. 엄마, 이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도 참여하시는 게 어때요? 집단, 소송? 네. 함께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야 처벌도 받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난 한참을 고민했어. 소송을 한다는 건 준혁이도 처벌받는다는 의미였으니까.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둘 순 없었어. 알겠어. 해보자. 다음 날 피해자 모임에 처음 참석했어. 한 카페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어. 모임을 이끄는 사람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박영수 씨였어. 박영수 씨도 7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어. 어르신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센터에서 4,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내 말에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 순자 씨, 힘드셨겠어요. 저희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어떻게 이 단체를 알게 되셨어요? 제 아들이 소개했습니다. 아드님이요? 네. 알고 보니 제 아들이 그 단체의 핵심 간부였어요.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 박영수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 그거 정말 힘드시겠어요. 가족이 가담했다니. 네.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제 아들을 고소해야 한다는 게. 순자 씨, 그래도 해야 합니다. 순자 씨 아드님뿐만 아니라 이 조직 전체를 처벌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박영수 씨의 말이 맞았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둘 순 없었어. 모임에서는 소송 전략을 논의했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증거 자료도 모으기 시작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 계약서, 녹음 파일,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모아주세요. 난 집에 돌아와서 센터에서 받은 모든 서류를 꺼냈어. 영수증, 프로그램 안내서, 상담 기록,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변호사에게 보냈어. 며칠 후 또 다른 피해자 모임이 있었어. 이번엔 30여 명이 모였어. 점점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어. 그날 모임에서 한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어. 저는 20년 동안 모은 돈 8천만 원을 다 잃었어요. 이제 노후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할아버지도 말했어. 저는 암 환자인데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생명의 빛만 믿었어요. 그 결과 암이 전이됐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 모두가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거야. 그런데 그 희망을 이용해 돈을 뜯어간 거지. 여러분,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의를 찾아야 해요. 박영수 씨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 맞습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이놈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합시다. 그날 우리는 결의를 다졌어. 천상의 빛 단체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소송 준비를 하는 동안 박영수 씨가 제안을 했어. 순자 씨, 우리 이 사건을 방송국에 제보하는 게 어떨까요? 방송국요? 네, 소송도 중요하지만 언론에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 하지만 방송에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 내 아들이 사기꾼으로 나오는 거잖아. 제 아들 얼굴이 나올 텐데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순자 씨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기려면 모든 걸 공개해야 해요.
며칠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 준서와도 상의했고 준서도 찬성했어. 엄마, 형은 이미 선택했어요. 이제 엄마도 선택하셔야 해요. 박영수 씨가 아는 기자에게 연락했어.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자였어. 일주일 후 기자가 우리를 만나러 왔어.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기자였어. 안녕하세요. 저는 진실 추적 프로그램의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지은 기자는 우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를 잃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정말 악질적인 사기 집단이네요. 이거 반드시 방송해야겠어요. 그런데 제 아들도 관련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씨한테 들었어요. 김순자 씨, 용기 내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젠 기자는 취재를 시작했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인터뷰했고 생명의 빛센터도 잠입 취재했어. 한 달 후 이젠 기자가 연락을 해왔어. 김순자 씨, 취재가 끝났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방송됩니다. 혹시 방송 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작팀에 오세요. 난 방송국을 찾아갔어. 편집실에서 완성된 영상을 봤어. 천상의 빛,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 집단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됐어. 생명의 빛센터의 실체, 가짜 건강식품, 김태양의 거짓 학력, 피해자들의 증언, 모든 게 담겨 있었어. 그리고 준혁이 얼굴도 나왔어. 센터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파는 모습, 김태양과 대화하는 모습, 모두 몰래카메라로 찍은 거였어. 영상을 보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저게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 김순자 씨, 괜찮으세요? 이지은 기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 네. 괜찮아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방송이 나가기 전날 준혁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어. 받지 않았지만 문자 메시지를 남겼어. 준혁아. 내일 내 얼굴이 방송에 나온다.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자수해라. 답장은 오지 않았어. 금요일 밤 9시 진실 추적 프로그램이 방송됐어. 준서와 함께 텔레비전을 켰어. 엄마, 괜찮으세요? 응. 봐야지. 45분간의 프로그램이 시작됐어. 우리의 이야기,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 천상의 빛 단체의 실체, 모든 게 낱낱이 공개됐어. 특히 준혁이 부분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었어. 준혁이가 노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 돈을 받는 모습, 기자가 준혁이에게 직접 질문하는 장면도 있었어. 준혁 씨, 본인이 사기를 쳤다는 자각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 피해자들한테 할 말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저는 강요한 적 없어요. 준혁이의 당당한 태도에 화가 치밀었어. 저렇게까지 뻔뻔해질 수 있다니. 방송이 끝나고 준서가 말했어. 엄마, 힘드시죠? 응. 근데 이게 맞는 일이야.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을 거야. 방송 다음 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천상의 빛이 올랐어.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 이런 사기꾼들을 엄벌해야 한다. 특히 김준혁이라는 작자.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그럴 수 있나. 노인들, 돈 뜯어먹는 쓰레기들. 여론이 들끓자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경찰이 천상의 빛 본부를 압수수색했어. 김태양을 비롯한 핵심 간부 10명이 구속됐어. 준혁이도 그중 한 명이었어. 뉴스에서 준혁이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며칠 후 담당 형사가 나를 찾아왔어. 김순자 씨, 피해자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형사는 자세한 경위를 물었어.
처음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얼마를 냈는지, 어떤 말에 속았는지. 김준혁 씨와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제 큰아들입니다. 아드님이 엄마인 피해자를 직접 끌어들인 케이스는 처음 봅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김순자 씨, 혹시 아드님과 접촉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방송 전에 문자 한 번 보낸 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네, 나가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천상의 빛의 실체가 더 자세히 드러났어. 이들이 챙긴 돈만 200억 원이 넘었어. 피해자는 500명이 넘었고, 가짜 건강식품은 그냥 밀가루와 비타민을 섞어 만든 거였어. 원가는 10,000원도 안 되는데 수백만 원씩 받아먹은 거지.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야. 피해자 명단을 공유하고 더 많은 돈을 뜯어낼 방법을 연구했어. 마치 회사처럼 체계적으로 운영했지. 준혁이는 이 조직에서 지역 책임자였어. 서울 지역의 신규 회원 모집과 관리를 담당했고, 그 대가로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받았어. 2년 동안 준혁이가 번 돈은 3억 원이 넘었어. 석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 법정에는 우리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어. 김태양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들어왔어. 준혁이도 있었어.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준혁이는 고개를 돌렸어. 재판장이 말했어. 피고인 김태양 외 9명은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검사의 공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공소장을 읽었어. 천상의 빛이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어. 피고인들은 의사 면허도 없이 의료 행위를 했으며 효과 없는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해 총 23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230억 원. 처음 들었던 200억보다 더 늘어난 금액이었어.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드러난 거지. 다음은 변호인 측 발언이었어.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건강식품을 판매했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구매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술렁거렸어. 누군가 소리쳤어. 말도 안 돼.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어. 방청객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계속 말했어. 또한 피고인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어. 피고인들이 가짜 학력을 사용하고 의료 행위를 했으며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속인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지. 다음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있었어. 내가 증인석에 섰어. 증인은 피고인 김준혁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큰아들입니다. 아드님한테 어떻게 천상의 빛을 알게 됐습니까? 아들이 직접 소개했습니다. 엄마 건강에 좋다며 생명의 빛센터에 데려갔어요. 그때 아드님이 이 조직의 간부라는 걸 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증인은 총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4,200만 원입니다. 검사가 영수증을 제시했어. 재판장님, 이것이 증인이 지불한 영수증입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어. 증인, 누군가 강제로 돈을 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누군가 강요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증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돈을 낸 거 아닙니까? 하지만 거짓말로 속인 거잖아요. 재판장님, 증인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 증인, 질문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의 질문은 계속됐어.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걸 강조하려는 거였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지. 하지만 난 끝까지 진실을 말했어.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들을 믿었던 마음이 어땠는지. 증인 신문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준혁이와 눈이 마주쳤어. 준혁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어. 다른 피해자들도 증인으로 나왔어. 모두 비슷한 증언을 했어.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가 전 재산을 잃었다고. 특히 한 할머니의 증언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을 울렸어. 저는 암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김태양이라는 사람이 항암 치료는 몸을 망가뜨린다고 했어요. 생명의 빛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생명의 빛만 먹었어요. 6천만 원을 내고요. 그 결과 암이 전이됐고 이제 말기래요.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대요.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어. 제발 이 사람들을 엄벌해 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재판장도 숙연한 표정이었어.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됐어. 증인 신문, 증거 조사, 최후 진술, 모든 과정을 거쳤어. 마지막 재판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었어. 김태양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 저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현대 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자연 치유로 낫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선한 의도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 모두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했지. 준혁이 차례가 됐어. 준혁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을 열었어. 저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우려는 생각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저는 제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준혁이의 말에 법정이 술렁거렸어.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솔직하게 말한 거였어. 하지만 반성은 없었어. 재판장이 물었어. 피고인 김준혁. 피해자 중에 피고인의 어머니도 계십니다. 어머니께 할 말은 없습니까? 준혁이는 나를 쳐다봤어.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쳤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 준혁이는 정말로 변한 거야. 내가 아는 그 아들이 아니었어. 마침내 판결 날이 왔어.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 피해자들, 기자들, 일반 시민들 모두가 판결을 기다렸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 피고인 김태양은 사기, 의료법 위반, 조직적 범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김준혁은 사기 및 조직적 범죄 혐의로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다른 간부들에게도 각각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어. 판결문은 계속됐어. 피고인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다. 특히 피고인 김준혁은 자신의 어머니까지 속여 돈을 갈취했으니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는 바이다. 판결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 피해자들이 환호했어. 잘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됐어. 하지만 난 박수를 칠 수 없었어. 내 아들이 8년 동안 감옥에 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 김순자 씨,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드님이 8년형을 받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었을 뿐이야. 준서가 나를 부축하며 말했어. 엄마,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가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내가 한 선택이 옳은 건가?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들었어.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거야. 그 암 환자 할머니처럼 생명을 잃는 사람도 생겼을 거고. 판결 후 1년이 지났어. 천상의 빛은 완전히 해체됐고 생명의 빛 센터도 문을 닫았어. 피해자들은 일부나마 돈을 돌려받았어. 피고인들의 재산을 압류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거지. 난 1,000만 원 정도 돌려받았어. 잃은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단 나았어. 준혁이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 1년에 한 번 면회를 갈 수 있지만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았어.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 준서는 자주 찾아와서 나를 챙겨줬어.
생활비도 보태주고 병원도 데려가주고 참 고마운 아들이야. 엄마, 이제 허리 수술 받으셔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래. 알았어. 돈은 걱정하지 마. 내가 돌려받은 돈으로 할 수 있어. 수술은 성공적이었어.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어.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좋아졌지. 피해자 모임은 계속 이어졌어. 이제는 사기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수법을 알리고 조심하라고 교육하는 거지. 나도 이 활동에 참여했어.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야. 어느 날, 한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어.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 저는 제 아들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이용합니다.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좋은 제안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병이 낫는 약이란 없습니다. 수술 없이 완치된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었는데 오늘 강연 듣고 거절하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꼭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내 고통도 의미가 있는 거겠지. 그날 밤, 준서가 집에 찾아왔어. 엄마, 형한테서 편지 왔어요. 준혁이가? 네. 저한테 온 건데 엄마께 전해달래요. 준서가 건넨 편지를 펼쳤어. 준혁이의 필체였어. 엄마, 그동안 연락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1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엄마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만 생각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년을 보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특히 엄마께 한 일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마,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다만 엄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7년을 여기서 보내면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가면 엄마께 잃어드린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준혁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 준혁이가 드디어 깨달은 거야.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어. 엄마, 형한테 면회 가실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 응. 가야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다음 주 교도소를 찾아갔어. 1년 만에 보는 준혁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 엄마, 준혁이가 유리를 사이에 두고 나를 봤어. 눈가가 붉어졌어. 준혁아,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혁이는 계속 사과했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제가 미쳤었어요. 알아. 내가 반성하는구나. 엄마, 제가 여기 나가면 제대로 살겠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그래, 엄마를 믿어라.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엄마 건강은 어때요? 허리는요? 수술했어. 이제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면회 시간 15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 헤어질 시간이 됐어.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잘 지내거라. 교도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어. 준혁이는 아직 내 아들이야. 잘못을 했지만 반성하고 있어. 7년 후에 나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준혁이가 수감된 지 3년이 지났어. 매달 한 번씩 면회를 가고 편지도 주고받아. 준혁이는 교도소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대.
모범수로 선정돼서 형량이 1년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해. 나는 여전히 피해자 모임 활동을 하고 있어.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와. 지난달에는 국회에서 열린 사기 예방 대책 청문회에도 참석했어. 준서는 작년에 결혼했어. 착한 며느리를 얻었지. 조만간 손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박영수 씨를 비롯한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는 여전히 가깝게 지내. 우린 이제 친구가 됐어.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지. 지난주에는 박영수 씨의 70번째 생일 파티가 있었어.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 케이크를 자르면서 박영수 씨가 말했어.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죠. 돈도 잃고, 마음도 다치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웠고, 정의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 맞아. 우리의 아픔은 헛되지 않았어.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가 가득해.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게 있어. 눈빛이 달라졌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진 것 같아. 4,200만 원을 잃었지만 얻은 것도 있어.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무엇보다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야. 우리의 싸움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어. 창밖을 봤어. 봄이 오고 있었어.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고 있어.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결국 봄은 온다는 걸 알았어. 내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올 거야. 준혁이도 변할 수 있을 거야.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는 걸 이제는 알아. 전화벨이 울렸어. 준서였어.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와이프랑 같이 갈게요. 그래. 좋지? 우리 집으로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좋아요. 저녁 6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어. 오늘은 준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야겠어. 냉장고를 열면서 생각했어.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싸웠고 이겼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내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약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이 일을 겪은 이유인 것 같아. 갈비를 씻으면서 흥얼거렸어.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 오늘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거야. 그게 행복이야. 거창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시간. 그게 진짜 행복인 거야. 4,200만 원을 잃었지만 난 여전히 행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까. 준서와 며느리, 친구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창밖에 봄꽃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보러 다니던 그 벚꽃. 여보, 우리 잘 견뎌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혼자 중얼거렸어. 남편이 들을 리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갈비찜을 하면서 지난 3년을 떠올렸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전 재산을 잃고 싸우고 이기고 그 과정에서 많이 울었어. 하지만 그만큼 강해졌어. 오후 5시쯤 요리가 거의 다 끝났어. 갈비찜,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준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 초인종이 울렸어. 예상보다 일찍 온 거야. 엄마,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 며느리 지혜도 함께였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구나. 어서 들어와. 지혜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요. 고마워.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렇게. 아니에요. 당연히 가져와야죠. 셋이서 식탁에 앉았어. 준서가 갈비찜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어. 와,
엄마 갈비찜이다. 오랜만이에요. 너 좋아하는 거 해줬지.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 준서 회사 이야기, 지혜 일 이야기, 동네 소식,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어. 엄마, 그리고 저희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서가 지혜를 쳐다보며 말했어. 지혜가 수줍게 웃었어.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이제 석 달째예요. 잠시 멈칫했어. 그러다가 눈물이 났어. 정말. 정말이야? 네. 어머니, 내년 봄에 아기가 태어나요? 난 지혜의 손을 꼭 잡았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손주를 보게 되다니. 어머니, 우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준서도 말했어. 엄마, 지난 3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근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내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나쁜 짓을 했을 거예요. 엄마가 많은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준서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 맞아. 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됐어. 그리고 엄마, 형한테서 연락 왔어요. 다음 달에 5방 심사를 받는데요. 정말. 네. 모범수로 지내서 형량이 2년 단축될 수도 있대요. 그럼 내년이면 나올 수 있어요. 준혁이가 내년에 나온다. 그럼 손주도 볼 수 있겠네. 형도 많이 변했어요. 편지 내용을 보면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나오면 제대로 살겠다고 했어요. 그래. 엄마는 믿어. 준혁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저녁 식사 후 셋이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 지혜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 어머니, 이게 아기예요. 아직 작지만 심장이 뛰고 있어요. 사진 속의 작은 점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 새로운 생명이야. 우리 가족에게 온 새로운 희망이야. 남자야, 여자야? 아직 몰라요? 다음 달에 알 수 있대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건강하게만 나와줘. 네, 어머니.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준서가 말했어. 엄마, 아기 이름을 뭐로 지을까 고민 중이에요. 엄마가 지어주실래요? 내가? 네. 저희 아기 할머니시잖아요. 할머니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한참 생각했어.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름. 희망이는 어때? 희망의 희자의 빛망자. 희망. 준서와 지혜가 눈을 마주쳤어. 희망이 좋은데요? 네. 정말 좋아요. 김희망. 예쁜 이름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지. 엄마, 감사해요.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밤 9시쯤 준서와 지혜가 돌아갔어.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 3년 전만 해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 전 재산을 잃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비록 돈은 많이 잃었지만 얻은 것도 많아. 새로운 친구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무엇보다 곧 손주를 보게 돼. 희망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어. 텔레비전을 켰는데 마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 최근 노인 대상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천상의 피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으로 검거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내가 나왔어. 지난달에 했던 강연 장면이었어. 사기를 당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함께 싸워야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어. 뭔가 뿌듯했어. 리포터가 말했어. 천상의 빛 사건의 피해자였던 김순자 씨는 현재 전국을 돌며 사기 예방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활동으로 수십 명이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뉴스가 끝나고 텔레비전을 껐어. 거울을 봤어. 70대의 할머니가 보였어. 주름이 많고 머리도 희끗희끗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었어. 아직 할 일이 많다는 듯 반짝이고 있었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아마 피해자 모임에 가야 할 거야. 다음 주에는 부산에서 강연이 있고 바쁘게 살고 있어. 하지만 행복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눈을 감았어.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 여보, 나 잘하고 있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준혁이도 곧 돌아와요. 손주도 생겨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잠이 들었어. 편안한 잠이었어. 1년 후 병원 앞에서 준서를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은 지혜가 출산하는 날이었어. 엄마, 준서가 뛰어왔어.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 태어났어요. 딸이에요. 정말 건강해? 네. 3.2kg. 아주 건강하대요. 병실로 달려갔어. 지혜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아기가 있었어. 어머니, 지혜야,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아기를 안아봤어. 작고 따뜻했어. 눈을 감고 자고 있었어. 희망아, 할머니야, 건강하게 자라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 준혁이었어. 형, 준서가 놀라서 소리쳤어. 준혁이는 석 달 전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어. 지금은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어. 축하해, 준서야. 조카 보러 왔어. 형, 고마워. 준혁이가 내 옆으로 왔어. 엄마, 왔구나. 준혁이도 아기를 봤어. 눈시울이 붉어졌어. 정말 예쁘다. 작은데 정말 예쁘네. 너도 이렇게 작았어. 3.kg으로 태어났지. 그랬어요? 응. 엄마가 너를 처음 안았을 때가 생각나네. 준혁이가 내 손을 잡았어.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제대로 살게요. 알아. 엄마는 믿어. 저도 빨리 결혼해서 엄마한테 손주 안겨드릴게요. 그래. 천천히 해.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사람 만나는 거야. 네, 알겠어요. 내 식구가 아기를 둘러싸고 있었어. 준서, 지혜, 준혁, 그리고 나. 지혜야. 아기 이름 희망이로 할 거지? 네, 어머니, 김희망.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희망이가 눈을 떴어. 맑고 투명한 눈동자였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 희망아. 할머니가 많은 이야기를 해줄 거야.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리고 항상 정직하게 살라고.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어. 마치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 창밖을 봤어. 봄이었어.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우리는 이겨냈어. 그리고 이제 더 강해졌어. 4,200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 가족의 소중함, 정직의 가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희망이를 안고 창밖을 봤어. 벚꽃 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 마치 축복하듯이.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손주예요. 희망이에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에요. 혼자 중얼거렸어.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웃으면서 희망이가 미소를 지었어. 아직 어려서 의미 있는 미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좋았어. 희망아.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할머니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내가 크면 다 알려줄 거야. 준서가 말했어. 엄마,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 간호사가 카메라를 들었어. 내 식구가 희망이를 중심으로 모였어. 자, 웃으세요.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어. 힘든 시간을 이겨낸 우리 가족. 그리고 새로운 희망. 병실을 나서면서 복도 창문으로 밖을 봤어.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 고마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 남편한테, 하늘에, 아니면 나 자신에게? 아마 모두에게 하는 말인 거야. 포기하지 않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 로비에 사람들이 많았어. 아기를 아는 사람들, 휠체어를 탄 노인들, 병문안 온 가족들.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 기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병원 밖으로 나왔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 벚꽃 향기가 났어. 새로운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어. 집으로 걸어가면서 지난 4년을 떠올렸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아들에게 속고, 전 재산을 잃고, 싸우고, 이기고. 그 과정에서 많이 울었어.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어. 그리고 더 행복해졌어.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건강도 회복할 수 있어.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지금을 소중히 살아야 해.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해.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 고요한 집이었어. 거실에 앉아서 앨범을 꺼냈어.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있었어. 어린 준혁이와 준서, 젊은 남편과 나. 모두 웃고 있었어. 그때는 행복했어.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했지. 하지만 지금도 행복해. 많은 걸 겪었지만, 그래서 더 행복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 빈 페이지였어. 앞으로 채워질 페이지. 여기에 희망의 사진을 넣어야겠다. 혼자 미소를 지었어.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겠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미 증명했으니까. 창밖에 벚꽃을 봤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 꽃이 핀 지지만 또 다시 피어나. 계절은 돌고 도니까. 인생도 그래. 힘든 시간이 있지만 다시 좋은 시간이 와.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 전화벨이 울렸어. 박영수 씨였어. 순자 씨, 다음 주 강연 준비됐어요? 네, 준비 다 했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대학생들 대상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우리 이야기를 들려줘야죠. 그래야죠. 젊은 사람들도 알아야 해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순자 씨, 오늘 손주 낳았다며? 축하해요. 고마워요. 딸이에요. 희망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희망이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이름이에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항상.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어. 손주가 태어났고, 가족이 모두 모였고, 준혁이도 함께였어. 눈을 감았어. 희망이 얼굴이 떠올랐어. 작고 예쁜 얼굴. 희망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사기꾼들이 없는 세상. 정직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 이게 내 남은 인생의 목표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게 행복해. 4,200만 원의 대가로 얻은 교훈. 비싼 대가였지만 헛되지 않았어. 이제는 그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해가 지고 있었어. 노을이 아름다웠어. 여보. 나 오늘도 잘 살았어요. 내일도 잘 살 거예요. 우리 희망이를 위해서라도. 창밖에 노을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 살아갈 거야. 의미 있게, 당당하게. 이것이 내 이야기야.
가짜 건강식품과 아들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끝은 희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 김항이가 자라고 세상이 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한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